없어서 포크레인만 가져와서 바로 밀 수 있는 상태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한번 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특히 지작물 보상, 어떤 경우에 얼마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작물 보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유형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개별 지작물, 건축물, 공작물, 수목, 농작물, 묘목, 묘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별 보상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 끝 인사를 마친 후에 배경에서 일러스트로 좀 넣어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작물 소유자와 사업 시행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 있어요. 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토지보상법이 뭔가 좀 불완전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커요. 토지보상법은 공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해라 이런 것만 나와 있지, 그럼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부실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보상을 받았어. 내가 그 지작물 소유자한테 보상을 받았어. 그럼 그 다음에 이 지작물 소유자가 신경을 쓰겠어요? 거기를 가겠어요? 관리를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럼 사업 시행자가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이 이게 물음표가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가격 보상으로 지작물 보상을 행한 사업 시행자가 그 지작물의 소유권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돈은 줬는데 내게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남의 거인처럼 일단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토지보상법에 보면은 이 지작물 소유자는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인도하여야 한다, 이전하여야 한다. 만약에 그 인도나 이전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지작물을 만약에 철거해야 된다고 하면 그 철거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철거를 도대체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는 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가격보상으로 지작물 보상을 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의 비용으로 철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판례는 이거 해석을 그 말이 결국에는 철거 의무 자체를 사업 시행자가 진다는 걸로 봐야 되지, 지작물 소유자한테 네가 철거해라 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보세요. 2025년 7월 3일에 그 사업 시행자가 지작물 소유자한테 5천만 원의 보상금을 줬어요. 자, 근데 그 지작물이 폐허가 된 공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빨리 이 건물을 치워야 되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르면은 사업 시행자의 비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6개월 지나간 거예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겨우 철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철거하는 정도의 기간 동안 실제로 수용했던 토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작물 소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가 됐었고, 13년 전에, 그러니까 2012년에 대법원에서 부당이득 반환해줘야 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좀 웃기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철거하는 거는 철거 비용을 사업시행자한테 철거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늘어진 건 사실은 사업시행자 측의 사정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에 건물이 존재하는 자체가 건물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부당이득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판례를 원용해서 현재까지도 지방법원 하급심에서는 기계적 일률적으로 부당이득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법원 판결은 13년 전이고, 이 판결의 내용을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면 그 건물에, 그 지작물에 600톤에 달하는 군수용품을 넣어놨어. 그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된 상태여서 철거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경우와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비어져 있고 누가 봐도 흉물스럽게 방치가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서 포크레인만 가져와서 바로 밀 수 있는 상태인 경우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 최근에 이런 걸 가지고 소장을 받았다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물론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기 때문에 제가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받는 지작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면 한 번 정도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다퉈보는 게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작물 보상에 대해서 보상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상을 받고 난 이후에 사업 시행자와의 민사소송의 별도 건으로 인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